그 부산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것을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리고자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그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사회적 참사라고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배상과 보상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저렇게 단체를 결성해서 목소리를 높였느냐? 그 일반 분들이 평가하시기에는 다 끝난 사건 이제 그만 좀 울거먹어라, 그거 교통사고지 않느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분들은 이제 그 배보상에 대해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을 하면서 신속하게 구조 활동에 나섰더라면 그 단원고 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었죠. 물론 다른 분들도 타고 있었지만 그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많이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그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로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왜 구조가 늦었는지, 그 구조가 늦게 된 데에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그것을 밝히고 사과를 받아야지만 그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분들은 진실을 밝혀야 하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배상과 보상이 거의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1,550여 명이고요. 피해자는 6,700여 명.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신고가 된 피해자들만 그렇습니다. 뭐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자기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사망하거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만이 될 거라고, 뭐 20만, 30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전문가들의 얘기라서 저는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지 모르면서 질환을 앓고 지금 지내거나 사망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을 때 법과 제도가 바뀌는 것이고요. 법과 제도가 바뀌고 사회적 인식이 함께 바뀌면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건을 알리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또한 많이 공유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기를 머릿속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유공이라는 회사, 주식회사 유공이라는 회사에서 지금의 SK 케미칼의 전신이죠. 에서 처음 제조해서 판매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또 그걸 흡입한 게 문제가 아니고, 가습기 살균제 성분 안에 들어있는 화학 독성분이 문제가 된 것이죠. 옥시에서 사용한 PHMG, 그리고 SK에서 제조한 물질로 또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애경의 가습기 메이트, 뭐 홈플러스의 제품, 이마트의 제품 등, 또 CF의 제품도 있고요. CMIT, MIT 성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분들의 유해성을 사실은 그 2016년도에 이제 2011년도에 사건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2016년도에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한 그 사람들이 구속이 돼서 이제 사후 처리를 받게 된 것이죠. 다 유죄로. 유죄로 받게 된 주된 그 원인은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PHMG나 MIT, CMIT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윤 추구를 위해 제조 판매를 했다라는 거 하고요. 허위 가정 광고입니다. 유해성을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무해하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산업부에서는 KC 인증마크를 부여해 줍니다. 그 KC 인증마크는 산업부에서 부여를 해줬으니까 정부에서 안전한 제품이라 인증한 것이구나 하고 피해자들이 구매해서 안심하고 사용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수천 명의 피해자가 지금 발생을 했고 또 피해자 아니신 분들도 엄청나게 지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지금 이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정부입니다. 정부. 환경부에서 피해자냐 아니냐는 걸 인정하고 있고요. 가해기업에서는 또 배상이나 보상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인 환경부에서 피해자들의 인정폭을 넓히고 기업을 압박했다면 이 사건은 벌써 해결됐을 사건입니다. 물론 뭐 법안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죠. 2017년도에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2020년도 3월에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됐는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고요. 법사위원회에서 많은 칼질을 당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 중에 많은 부분이 칼질을 당해서 통과가 됐는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니까 3월 24일 날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중순이 넘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시행이 되고 나서 이 통과된 법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거는 이제 두고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많은 국회의원들께서도 또 도와주셨고 또 반대한 국회의원들도 극소수는 있죠. 반대는 아니지만 이거를 법사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뭐 형평성이 맞지 않다. 기존의 민법에 뭐 형평성이 않다. 기존 법률안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칼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면 가해 기업에서 20년 동안 유해 화학 물질을 함유한 물건을 판매한 거는 형평성이 맞습니까? 또 판매하고도 자기들이 배상과 보상을 해줘야 될 주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이 맞습니까? 환경부에서 20년 동안 판매하는 중에 한 번이라도 유해성을 체크 안 한 것은 형평성이 맞습니까? 또한 환경부에서 피해 인정 기준을 테두리를 좁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와야지 피해자를 인정해 준다. 이거는 형평성이 맞습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지금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된 사람들을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도 심지어는 감염이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감염이 되었더라도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또한 감염이 되면 얼마 안 있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령의 기저질환자들, 면역이 약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감염이 되었다가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서 또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다가 또 재발해서 다시 재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사람마다 다 나타나는 감염되는 증상들이 다 틀린 것이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뭐 사망하시는 분들이나 또 재발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질환으로 나타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쩌면은
어쩌면 그 바이러스가 뭐 다른 질환을 뭐 암이 있었다면 암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뭐 다른 질환이 빨리 더 악화가 돼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도 가습기 살균제를 가습기에 부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초음파로 작은 분자로 쪼개지죠. 작은 입자로 쪼개져서 에어졸 형태로 사람이 코나 입으로 흡입을 해서 폐에 침착이 됩니다. 폐에 침착이 되면 뭐 호흡기 질환도 발생을 하겠지만 폐에 침착이 된 것이 모세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집니다. 퍼져서 어떤 사람들은 뭐 관절염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뇌질환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피부질환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당뇨병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백혈병으로 나타나고, 인간이 그럴 수 있는 수만 가지 질환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것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의 연령층과 성별과 면역력과 기저질환 유무와 생활 환경과 식습관과 운동량과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은 기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생체이기 때문에 그 반응하는 것들이 모든 게 틀리는 것이죠. 뭐 술을 드셔도 한 병을 드시는 분이 있고, 두 병을 드시는 분이 있고, 세 병을 드시는 분이 있고, 또 세 병을 드시도 그 다음날 거뜬한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한 잔만 먹어도 그 다음날 뭐 아주 힘드신 분들이 있고, 사람들마다 다 틀리듯이 알코올에 대한 반응도 다 틀리듯이 가습기 살균제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자, 그런 걸 놓고 볼 때 환경부에서 호흡기 질환만 질환에 관련된 8개의 질환만 피해자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것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일정 기간 안에 질병이 발생해야만 한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 그것도 비공개로 하는 그 기준 안에 들어와야지만 피해자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거는 참 말도 안 되는 피해자 판정 기준이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건은 거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배상과 보상이 끝난, 그러니까 합의를 본 기업 측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배상과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한 5%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아니고요. 그것은 뭐 전부 다 공개를 하지 않고 다 입을 닫아버리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95%는 거의 배상과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알려드리고, 그래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졌을 때 또한 거기에 맞는 법률과 제도가 준비가 되어서 가해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악화나 사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면 그 기업에 대해서 강하게 단죄를 했을 때 비로소 우리 후세들은 좀 더 나은 나라에서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그 일종의 작은 사명감으로 이 영상을 제작해서 올립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차근차근 일부분씩 이렇게 달아나갈 예정입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노력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기관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냥 떠밀려서 하는 정도 밖에는 하지 않고 있고요. 피해자들 중에서는 이 사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 사비를 털어서 생업을 팽개치고 여기에 매달려서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방이라는 부산에 거주를 하면서 아내는 참 중증 환자입니다. 또 아내에 대한 또 얘기는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 중증 환자라서 서울에 가서 시위를 하거나
항의 방문을 하거나 이러지도 못합니다. 저는 또 생업이 있기 때문에 예, 생업이 있어도 뭐 서울에 있었다면 짬짬이 시간을 내서 이런 시도 좀 하고 시위도 좀 하고 관계 부처를 방문해서 항의도 하고 농성도 좀 하고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도 좀 하고 싶은데 지리적인 여건과 또 생활적인 여건 때문에 그러지는 못해서 영상으로나마 이 사건의 실체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이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되고 또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니까 제가 말도 서툴고 뭐 내용도 말도 두수가 없었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그렇고요. 또 뭐 앞으로는 조금씩 나아지겠죠. 나아지리라 믿고 오늘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